어머님, 나가세요. 나가셨어. 혼자 사세요. 우린 어머님 없어도 애 키울 수 있어요. 엄마가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7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 47년을 공짜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7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며느리 밥 해주고, 손주 기저귀 갈아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시댁 제사 지내고, 제 통장엔 늘 1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기초연금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누가 정했지? 이게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착취인가?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손주 돌봐준 값 받아내기. 전 국민이 뭐라든 폐륜이라 욕하든 전 이제 공짜 할머니 안 합니다. 이건 반란이 아닙니다. 이건 정산입니다. 67년 인생. 이제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박순희, 1958년생, 올해 67, 21살에 중매 결혼으로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신랑은 얼굴도 2번밖에 못 봤어요. 그땐 그게 당연했으니까. 1979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자유가 끝난 날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첫날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 마누라 노릇하려면 입 다물고 손만 놀려. 알았지?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47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 차리고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장 보고 또 밥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이고 생일이고 상관없이 독감 걸려서 39도 열이 나던 날도 시아버지 상은 차려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내 몸 하나 못 챙기는 게 며느리냐? 우리 아들 시집 잘못 보냈네. 그날 저녁 시아버지 수저를 놓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시어머니는 병원까지 따라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냐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될 걸 왜 병원에 왔냐고. 그게 제 가치였어요. 입원비보다 못한 월급, 용돈, 그런 거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쥐고 계셨죠. 남편 월급 전부. 남편은 한 달에 딱 1번 월급날 봉투를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저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았죠.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월급이 얼마예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걸 왜 알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데. 알아서 하신다고요. 제가 쓸 돈도요? 넌 뭐 쓸 데가 있어? 밥 먹고 옷 입고 자는데 그걸로 충분하잖아. 충분하다고요. 전 그날 깨달았어요. 난 사람이 아니구나. 난 부속품이구나. 내가 뭘 해서 돈을 받아? 밥 먹여주는 것도 감지덕지해라. 시어머니 말씀이었죠. 한숨.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들 2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 손으로.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늘 1등. 선생님들이 서울대 갈 거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과외비, 학원비, 참고서. 돈이 끊임없이 필요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과외 좀 시켜주세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죠. 서울대? 좋지. 근데 돈은 어디서 나와? 제가
제가 벌겠습니다. 내가 뭘 할 건데? 공장? 식당?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 새벽에 나가서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집안일은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민준이 것도 해야 돼. 형만 시키면 동생이 삐지잖아. 네. 네, 어머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집 와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낮 12시부터 3시까지 다른 집 청소. 집 와서 저녁 준비하고 시부모님 저녁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밤 11시에 쓰러지듯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민수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민수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1년에 300만 원. 제가 5년간 모은 돈이 딱 500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어머님, 제가 모은 돈으로 민수 등록금 내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 그래. 그럼 잘 됐네. 근데 민준이 것도 있어야 하니까 절반씩 나눠야겠다. 네. 민수는 서울대 갔으니까 150만 원이면 되고 민준이는 지방대 갈 거니까 역시 150만 원이면 되겠네. 나머지 200만 원은 내가 보관할게. 어머님, 민수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요. 그럼 나머지는 장학금 받든지 알바하든지 하지. 내가 버는 돈으로 한 놈만 편하게 해줄 순 없잖아. 그날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돈을 150만 원밖에 못 모았어. 미안하다. 나머지는 내가 장학금 받거나 알바를 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동생은요? 민준이도 150만 원 줬어.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이는 지방대 가잖아요. 등록금이 저보다 싸잖아요. 왜 똑같이 줘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할머니가요? 엄마가 번 돈인데요? 미안하다, 민수야. 민수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형이라고 손해만 보내. 맨날 민준이한테도 150만 원을 줬어요. 민준이는 받지 않았어요. 엄마, 됐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가 형 서울대 갔잖아요. 형한테 다 주세요. 민준아. 됐다니까요. 엄마는 맨날 형만 생각하잖아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았죠.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민수는 4년 내내 알바를 했어요. 과외, 편의점, 주말 공사장. 민준이는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거의 안 왔죠.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바빠요. 형한테 전화하세요. 민준아, 엄마가 뚝 끊었어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둘 다 사랑했는데, 둘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큰아들 민수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작은아들 민준이는 공무원 됐죠.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니까. 그런데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였어요. 남편은 5년 전에 간암으로 먼저 갔고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이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 고생 많았어. 근데 그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한 거였어. 알지? 네, 어머님. 내가 죽고 나면 너도 좀 편하게 살아. 알았지? 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말했죠. 아이고, 며느리 복도 많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끝까지 모셨네. 복이라고요. 전 웃었어요.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자유다.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남편도 없고 시부모님도 없고 아들들은 독립했고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혼자 살았어요. 좁았지만 좋았어요. 아무도 아침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빨래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오전 9시까지 잤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TV 리모컨을 제가 잡았어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켰어요.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며느리 지은이가 임신을 했어요. 민수가 전화했죠. 엄마, 지은이가 일을 못 쉬겠대. 엄마가 좀 와서 도와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고 엄마 딱 석 달만. 석 달만 있다가 애 크면 보육원 보낼게. 석 달.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석 달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마 도리니까. 이게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니까. 침묵. 강남 아파트 50평. 지은이는 외국계 회사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멋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해야 해서 석 달만, 딱 석 달만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석 달이요? 됐습니다. 그랬어요. 석 달쯤이야. 냉소적인 웃음. 그 석 달이 6년이 됐습니다. 둘째까지 낳았거든요. 아침 6시. 알람. 62살 몸으로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손주 은서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둘째 은우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점심 차려놓고 은우 낮잠 재우고 은서 유치원 데려오고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민수 퇴근 7시, 지은이 퇴근 8시.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정말 어머님 없으면 어떡해요. 그 말 들으면 뿌듯했어요. 처음엔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디스크예요. 무거운 거 많이 드셨죠? 손주를 좀 봐줘서요. 아, 황혼 육아시군요. 요즘 많이들 오세요. 허리, 무릎 다 망가지고. 할머니, 좀 쉬셔야 돼요. 네. 집에 와서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허리가 디스크래. 병원에서 좀 쉬라는데. 민수가 놀라며 물었죠. 엄마, 많이 아파요? 물리치료 받으세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기를 덜 안았으면 좋겠어서. 그럼 엄마 유모차 쓰세요. 제가 비싼 거로 하나 사드릴게요. 민수야. 엄마, 지금 지은이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큰 거 맡았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나중에 제가 효도할게요. 나중에, 또 나중에예요. 그런데 6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은서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 그림. 엄마, 아빠, 은서, 은우. 전 없었어요. 은서야, 할머니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잖아요. 가슴이 내려앉는 침묵.
그렇구나.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가족도 아니구나. 그냥 편의시설이구나. 무료 육아도우미구나. CCTV 달린 집에서 일하는 월급 없는 가정부구나. 어느 날 지은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커피 타드리고 과일 깎아드렸죠. 뭐, 당연히. 그런데 거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 진짜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공짜로 애 봐주잖아. 맞아. 우리는 베이비시터 한 달에 250만 원 나가는데. 250? 우린 280이야. 영어되는 선생님이라. 우리는 300. 아이돌 베이비시터 구하기 진짜 힘들어.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니까 우리 시어머니 돈 한 푼 안 드는데 일은 완벽하게 하시니까. 진짜 가시어머니. 복권 당첨됐어, 나. 친구들이 웃었어요. 부럽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와서 이것저것 간섭만 하고 도움은 하나도 안 돼. 차라리 너네 시어머니 빌려줘. 돈 한 푼 안 드는데. 복권 당첨.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난 돈 한 푼 받은 적 없구나. 6년 동안. 복권이라고. 나는 복권이구나. 그날 밤 계산해 봤어요. 베이비시터 280만 원 12개월, 6년 2억 160만 원. 가사도우미까지 합치면 3억이 넘어요. 식비, 교통비, 용돈 빼도 최소 1억 5천. 제 통장엔 17만 원. 기초연금. 6년 동안 모은 게 기초연금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였어요. 그나마 병원비로 다 나갔죠.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용돈 좀 받을 수 있을까?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무슨 돈이 필요하신데요? 밥은 여기서 먹잖아요. 병원비는 제가 내드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친구들 만나면 커피도 사 마시고 옷도 사 입고 싶고. 민수가 한숨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 빠듯해요. 아파트 대출도 4억 남았고 은서 영어학원비도 월 80만 원이고 은우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고. 좀만 참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효도할게요. 나중에. 난 지금 67인데. 나중은 언제죠? 70? 80? 아니면 제가 죽고 나서요? 엄마, 그리고 사실 말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은이가 둘째 더 낳고 싶대요. 네, 셋째요. 지은이가 외동이라서 그런지 애들을 많이 낳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2년만 더요. 2년? 네. 셋째 낳고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만요. 저는 웃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 허리 디스크야. 무릎도 안 좋아. 이 나이에 아기 하나 더 보라고? 엄마,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물리치료 받으시고. 민수야, 난 병원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 엄마, 6년 동안 공짜로 일했어. 이제 월급 달라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손주 보는 게 할머니 도리 아닌가요? 도리면 공짜야?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민수 가족이 놀이공원 간다고 했어요. 은서 생일이라고. 어머님, 오늘은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좀 쉬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배려구나.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집에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나는 왜 가족이 아니지? 47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6년을 손주들 키웠는데, 나는 왜 그냥 할머니죠? 그날 냉장고를 열었어요. 지은이가 말한 맛있는 거, 김밥 한 줄이 있더군요. 편의점 김밥.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지은 올림. 전 그 김밥을 들고 울었어요. 편의점 김밥 2,500원. 이게 내 가치구나. 그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더군요. 최근 황혼유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세대의 80%가 아무런 대가 없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 중 43%는 본인의 노후 자금을 손주 양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화면에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법정에 서 있더군요. 저는 5년간 손자를 키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고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혼하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갔고 저는 이제 손자를 볼 수도 없습니다. 5년간 쏟아부은 제 시간과 돈은 누가 돌려줍니까? 그 할머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손주 양육비 청구 소송. 판례가 나왔어요. 2018년 부산지방법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손주 양육비 4,800만 원을 청구해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더군요. 조부모의 손주 양육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자녀 부부가 이를 당연시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간 양육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5년간의 양육비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 인정. 2023년 대전지방법원. 7년간의 양육 1억 5천만 원 인정. 가능하구나. 법은 내 편이구나. 내가 당한 게 착취가 맞구나. 그날 밤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6년 동안 은서, 은우 돌봐줬잖아. 그 대가를 좀 받고 싶어?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대가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돌보는 게 할머니 도리 아닌가요? 도리면 공짜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돈 타령이세요? 손주한테 돈 받으려고요? 손주한테 받는 게 아니라 너한테 받는 거야. 내가 베이비시터 안 썼잖아. 그 돈 나한테 달라는 거야. 지은이도 끼어들었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몇이나 됩니까? 모시고 산다고? 난 일하러 온 건데?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려먹은 거잖아. 좋아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제가 핸드폰 꺼내서 보여줬어요. 베이비시터 월 280만 원. 6년이면 2억 160만 원. 가사도우미 월 150만 원. 6년이면 1억 800만 원. 합계 2억 9,600만 원. 3억이에요. 밥값 빼고 2억만 주세요. 민수가 비웃었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2억?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있잖아. 너 연봉 1억 넘잖아. 지은이도 8천. 그건 우리가 번 돈이에요. 엄마 드릴 돈 아니에요. 난 6년을 공짜로 일했는데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럼 왜 하셨어요? 내가 부탁했잖아. 석 달만 도와달라고. 그게 6년 전인데 그동안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들어줬어? 침묵. 그럼 분할로 줘요. 월 100만 원씩이라도.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변한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머님 나가세요.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돈 받고 싶으시면 여기서 나가셔서 혼자 사세요. 우린 어머님 없어도 애 키울 수 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수야, 너는 뭐라고 안 해? 엄마가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엄마는 요즘 이상해요. 돈 타령만 하시고.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예전 엄마. 공짜로 일하던 엄마. 아무 말 안 하고 참던 엄마. 그게 정상이야? 그날 밤 짐 쌌습니다. 47년 살림을 보따리 하나에 담았어요. 사실 제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낡은 화장품, 그게 다였어요. 은서가 자다 깨서 물었죠. 할미, 어디가? 할미, 집 가. 여기가 할미 집 아니야? 아니야, 은서야. 여기는 너희 집이야. 언제 와? 모르겠어. 은서야. 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미, 가지 마. 할미 없으면 누가 나 유치원 데려다 줘? 누가 밥 해줘? 엄마가 해주실 거야. 엄마는 바빠. 할미가 해줘야지. 그의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난 이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집이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로구 다세대 주택, 월세 35만 원. 복덕방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곰팡이 피고 화장실 변기도 고장났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에이, 할머니 아드님한테 연락해서 좀 더 좋은데. 아들 없어요. 네. 전 혼자예요. 이 집 할게요. 복덕방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곰팡이 피고 화장실 변기 고장 났지만 제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집. 비록 월세지만 그날 밤 전 집안을 걸어 다녔어요. 부엌, 방, 화장실. 좁았어요. 10평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난 울었어요. 행복해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성인권센터에서 소개받은 곳이었어요. 김서연 변호사.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할머니, 승산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판례도 있고 할머니 케이스는 오히려 강합니다. 6년이면 충분히 장기간이고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은행 내역, 문자 기록, CCTV, 이웃 증언. 소송 비용은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 20%입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 기초연금 모아둔 것 120만 원. 돈이 없는데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언론에 공개하실 의향 있으세요? 언론이요? 네. 이거 뉴스 나가면 난리 날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럼 저희 사무실도 홍보되고 할머니는 소송 비용 면제. 어때요? 난 웃었어요. 발칵 뒤집히든 말든 상관없어요. 난 이미 가족도 잃었는걸요. 그럼 하시죠. 악수했습니다. 이게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소장을 작성했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죠. 할머니, 정확히 얼마 청구하실 거예요? 베이비시터 6년 치면 2억이고 가사도우미까지 합치면 3억인데 3억 다 청구할까요? 아니요. 2억만 해주세요. 왜요? 할머니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래도 3억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며느리 눈치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할머니는 지금도 착한 할머니가 되려고 하세요. 그만하세요. 3억 다 청구합시다. 알겠습니다. 소장 접수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고 소장이 날아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진짜 정신 나갔어요? 3억이요? 3억? 베이비시터 비용 계산하면 그래. 엄마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면 공짜야?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안 참아. 법으로 가는 거야. 엄마,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뉴스 나올 거예요. 망신? 누가 누구 망신시키는데? 6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너희가 망신이지. 내가 무슨 망신이야? 뚝 끊었어요. 소송 제기 3일 후 뉴스 메인에 떴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3억 손주 양육비 청구 소송. 효와 권리, 당신의 생각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손주 청구 할머니. 2위. 박순희 할머니. 3위. 황운유가 착취. 댓글창이 난리였어요. 폐륜이다. 손주 돌보는 게 할머니 도리 아닌가? 요즘 노인네들 정신 나갔네. 손주한테 돈을 받아? 내 자식이 낳은 애가 내 손주인데 왜 돈을 받아야 함? 아들한테 얼마나 돈 받아 먹었으면 이런 짓을 해. 할머니가 손주 안 보면 누가 봐? 며느리가 일 그만둬야지. 3억은 너무한 것 같음. 그냥 용돈 좀 받으면 되지. 하지만 옳다. 나도 3년 손주 키웠는데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갔어. 누가 책임져 줌? 며느리가 더 폐륜이지. 시어머니한테 6년 공짜로 애 맡기고 나 몰라라. 이게 사랑이 아니라 착취다. 할머니 응원한다. 베이비시터 월 280이면 6년에 2억인데 3억도 적은 거 아님?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이 싸웁시다. 댓글이 하루에 1만 개씩 달렸어요. 찬성과 반대가 반반.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연령대별로 확연히 갈렸어요. 2030대 여성 90% 찬성. 할머니 응원합니다. 저도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절대 공짜로 안 해요. 4050대 여성 70% 찬성. 맞아요. 우리도 당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60대 이상 여성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때는 당연히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래? 아니, 할머니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당한 거야. 남성들 대부분 반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네. 엄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왜 이러세요? 소송 취하하세요. 취하? 난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엄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너희 가족? 민수야, 난 그 가족에 없었잖아. 은서 그림에도 없었어. 그리고 망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이미 47년 전에 망했어.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67년 만에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전화한 게, 엄마, 민준아, 뉴스 봤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뭐? 엄마 잘하셨어요. 그 돈 받아내세요.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전 엄마가 형한테 당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맨날 공짜로 일하고 아무것도 못 받고 화났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소송 이기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런데 엄마. 응? 변호사 비용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전 처음으로 민준이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PD수첩 제작진이었습니다. 할머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황혼유가 특집으로 토론회를 기획 중인데 할머님 케이스를 다루고 싶습니다. 토론회요? 네. 찬반 패널을 모시고 할머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겁니다. 전 국민이 시청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세요, 할머니. 이거 기회예요. 여론이 할머니 편으로 돌아서면 소송도 유리해집니다. 근데 난 말주변이 없는데. 할머니, 진심만 말하세요. 그게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뜨거웠어요. 200명 정도 되는 관객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5대나 됐어요. 전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PD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며느리분도 패널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분이 출연을 원하셨어요. 할머니 동의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은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 논쟁의 중심에 계신 박순희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절반은 응원, 절반은 야유. 찬성 패널석. 여성 인권 변호사, 사회학 교수, 육아 전문가.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반대 패널석. 보수 농객, 윤리학 교수, 가족 상담사. 패륜입니다. 가족 간의 돈 계산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은이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패널로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화장을 했고 당당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며느리분께서도 나오셨네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은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억을 요구하시고 저희를 고소하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관객석에서 동정 어린 한숨이 나왔어요. 보수 농객이 거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패륜 행위입니다. 손주를 6년이나 돌봐주셨으면 그게 사랑이고 헌신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매기다니. 사회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말씀 들으셨죠?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내가 나한테 가족이었다고 했지? 네 어머님. 그럼 왜 은서 그림엔 내가 없었어? 그건 왜 가족 여행 갈 때 난 빠졌어? 어머님, 그날은 정말 가족끼리만. 난 가족이 아니니까. 침묵. 왜 6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에 돈을 보태준 적이 없어? 지은이 얼굴이 굳었어요. 난 내 가족이 아니었어, 지은아. 난 무료 베이비시터였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기억나? 돈 한 푼 안 드는데 일은 완벽하게 한다고. 복권 당첨됐다고. 그건 난 그 말 듣고 깨달았어. 아,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구나.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47년을 시댁 위에 살았어. 남편 월급 한 푼 못 받았어. 시어머니가 다 쥐고 있었거든.
아들 둘 대학 보냈어. 내 손으로. 새벽 5시 일어나서 일했어. 식당 설거지, 남의 집 청소, 남편 죽고 시어머니 죽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까 했는데 내가 애 낳았다고 날 불렀지. 석 달만, 딱 석 달만 도와달라고. 그게 6년이 됐어. 지은아, 너 월급 얼마야? 8천만 원입니다. 민수는 억 좀 넘어요. 그럼 너희 집 연봉이 2억이네. 네. 그런데 나한테 월 100만 원이 없어?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아파트 대출 4억에 애들 학원비에 4억 대출 갚으면서 애들 키울 정도면 부자야. 나는 기초연금 17만 원으로 살았어. 6년 동안. 어머님, 아니지. 있는데 안 주는 거지. 돈 아까우니까. 공짜니까. 관객석이 술렁였어요. 사회자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그래도 가족 간에 돈 계산을 하는 게 옳습니까? 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살게 하는 게 옳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노동을 당연시하는 게 옳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쥐어짜는 게 옳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67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번 돈이 없었어요. 제 통장에 있는 건 기초연금 17만 원이 전부예요. 67년 인생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이 12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효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효도는 계약입니다.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감사하다면 돈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공짜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관객석 절반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특히 제 또래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 노동도 가치가 있어요. 다른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도 손주 8년 키웠어요. 허리 나가고 무릎 수술하고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할머니. 저는 10년 키웠어요. 손주 셋. 그런데 아들이 이혼하면서 손주들 다 데려갔어요. 10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튜디오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방송이 끝난 후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로는 안 돼. 지은아. 그럼 뭘 원하세요? 돈으로 해. 얼마요? 3억? 어머님, 3억은 너무 커요. 그럼 베이비시터 안 쓴 거야? 6년 동안? 썼죠. 그럼 그 돈 내. 알겠습니다. 분할로 드릴게요. 아니, 일시불. 어머님, 일시불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방송 후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할머니가 옳다. 황혼유가 착취 근절해야 한다. 무급 노동 인정하라. 며느리들 반성해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서명했어요. 손주 양육비 의무화법 제정하라. 황혼유가 계약제 도입하라. 그런데 예상 못한 곳에서 칼이 날아왔어요. 작은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피고인 박민수의 동생 박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머니의 거짓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거짓? 어머니는 본인이 평생 희생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형만 지원하고 저는 방치했습니다.
형은 서울대 등록금 다 대주고 저는 장학금 받아서 다니라고 했죠. 형은 고시원 보내주고 전 알바 뛰면서 자취했습니다. 형은 생활비 받고 전 굶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왜였을까요? 형이 더 잘났으니까요. 어머니는 차별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만 사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항상 형이 우선이었죠.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형 회사 면접 날이라고. 제가 공무원 시험 붙었을 때 어머니는 축하 한마디 안 하셨어요. 형이 결혼 준비 중이라고. 저는 항상 2등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지금 와서 희생했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돈 받을 자격이 있다면 저도 어머니한테 청구해야죠. 제가 받지 못한 사랑값을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준이,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를 줬나? 김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이거 문제 생겼습니다. 동생분이 역고소를 준비 중이래요. 역고소? 네. 차별적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5천만 원. 그리고 민준 씨가 증인으로 나서면 할머니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민준이한테. 할머니, 그래도 민수한테 받을 돈은 받아야죠. 네.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야. 말씀하세요.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엄마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다고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형만 챙기는 거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참 불쌍하다고. 형은 엄마 사랑 다 받는데 넌 버려졌다고. 민준아, 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엄마가 나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형만큼만이라도. 전 그 일기장 아직도 갖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차별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요. 민준아, 엄마가 보상할게. 뭐든지 할게. 보상이요? 돈으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전 엄마 편 안 들 거예요. 형도 엄마도 다 똑같아요. 형은 엄마를 공짜로 썼고 엄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전 이제 제 인생만 챙기며 살 겁니다. 뚝 끊겼어요. 난 주저앉았어요. 맞아. 난 민준이한테 못해줬어. 형만 챙겼어. 내가 가해자였어. 내가 차별했어.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가해자였어. 다음 날 법정 앞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우린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왜 전 사랑 못 받았어요? 민준아, 왜 형만 좋아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민준이가 돌아섰어요. 전 법정에서 증언할 겁니다. 엄마가 완벽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상처 줬다는 걸. 민준아, 엄마 형한테 3억 받으세요. 그 돈으로 좀 편하게 사세요. 근데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 없이 살 거예요. 드디어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민수, 지은이, 민준.
다 왔더군요. 은서, 은우도 왔어요. 지은이가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은서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할미. 은서는 달려오려 했지만 지은이가 붙잡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증인으로 이웃 주민들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매일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는 거 봤어요. 비 오나 눈 오나. 할머니 허리 아파하시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애 업고 다니시더라고요. 피고 측 증인으로 민수 친구가 나왔어요. 민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손주들 너무 사랑하셨어요. 돈 때문에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민준이 차례. 증인,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차별하는 분입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형만 챙기고 저는 방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어머니가 완벽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47년을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차별한 것과 형이 어머니를 착취한 것은 별개입니다. 어머니는 형한테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최후 진술 있습니까? 난 일어섰어요. 네,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완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한테 상처를 줬어요. 형만 챙기고 민준이는 소홀히 했어요.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47년 동안 당한 무급 노동이 정당화됩니까? 제가 6년 동안 손주 키운 것이 공짜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받고 싶어요. 솔직히 67세에 기초연금 17만 원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인정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할머니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얼마 받았습니까? 며느리 밥 해주고 손주 돌보고 명절 준비하고 얼마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죠. 왜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사랑이니까. 이건 착취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자들은 무료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효도라고 포장됐어요. 당연한 의무라고 세뇌됐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판결이 돈의 문제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이 판결이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는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 판결이 노인의 존엄을 회복하는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 선언하는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디 제 손주들은 이런 할머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들들은 엄마를 공짜로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민준이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이제 치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판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원고 박순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웅성거림. 다만 원고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차별적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금액을 조정했음을 밝힙니다. 원고가 청구한 3억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황혼 육아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대한민국 모든 조부모와 자녀 세대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겼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법정 밖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난 고개를 저었어요. 넌 몰랐던 게 아니야, 민수야. 안 보려고 했던 거야. 엄마가 공짜니까.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공짜 아니야. 알지? 네, 엄마. 지은이도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은아, 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어머님, 앞으로 너도 시어머니 될 거야. 은서가 시집 가면 그때 기억해. 오늘을 절대 공짜로 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님. 민준이가 멀찍이 서 있었어요. 난 다가갔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변명 안 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형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엄마가 못해줬어. 엄마,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민준이가 울었어요. 엄마, 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형만큼만. 난 민준이를 안았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줬어요. 민준아,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1년 후 구로구 다세대 주택에서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월세 아닌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25평?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박순희. 67년 만에 제 이름이 박힌 집. 은서가 놀러 왔어요. 할미, 집 예쁘다. 그치? 할미 집이야. 할미,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럼 왜 엄마한테 돈 받았어? 사랑하면 공짜 아니야? 순간 멈칫했지만 대답했어요. 은서야, 사랑하니까 돈 받는 거야. 응? 사랑하면 상대를 공짜로 부리면 안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면 그 사람 노동을 인정해줘야 해. 돈으로 잘 모르겠어.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은서야, 너도 커서 누가 너를 공짜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 알았지? 응. 민수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요. 엄마 용돈이라고. 처음엔 받기 싫었는데 김 변호사가 말했죠. 받으세요. 그게 새로운 계약이에요. 과거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당당하게.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와요. 엄마 댁에서 밥 먹어요. 둘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전 결혼해요. 정말? 네. 그런데 엄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 아이 낳으면 엄마한테 부탁 안 할게요. 민준아,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민준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응? 전 제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절대 공짜로 부탁하지 말라고. 돈 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거나. 민준아, 고맙다. 전 형처럼 안 할 거예요, 엄마. 요즘 저는 노인 인권 단체에서
강연 다녀요. 손주 돌봄, 이제는 계약입니다. 무급 노동, 거부합시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강연해요.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와요. 강연료는 회당 50만 원. 처음으로 강연료를 받았을 때 울었어요. 내 말에 돈을 주는구나. 내 경험이 가치가 있구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손주 3년 키웠는데 소송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도와드릴게요. 근데 아들이 미워할까봐 무서워요. 미워하면 어때요?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아들한테 미움받는 게 두려워요. 아니면 계속 공짜로 사는 게 두려워요? 그 할머니가 울었어요. 계속 공짜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맞아요. 제 인생, 제 거예요. 그럼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8세 박순이. 주름 가득하고 허리 굽고 머리 새하얗지만 처음으로 제 얼굴이 보였어요. 47년 만에, 아니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였어요. 통장을 열었어요. 잔액 9,847만 원. 1억 2천 받아서 집 사는데 2천만 원 쓰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제 돈.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 아니, 받아낸 돈.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엄마, 그런데 신부 부모님 만나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주시겠어요? 나를? 네.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엄마가 제 어머니니까. 민준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울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전 처음으로 민준이한테 필요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공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68년 인생. 이제 좀 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돈 때문이 아니다. 내가 드디어 나였기 때문이다. 67년 동안 남의 엄마, 남의 아내, 남의 며느리였던 나. 이제는 박순이다. 그냥 나다. 공짜 할머니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순이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여러분, 혹시 지금 공짜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공짜로 쓰고 계신가요? 멈추세요.